여러분, 전 세계 금융망의 핵심 보안 시스템이 단 30분 만에 뚫려버리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와, 30분이요?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한데요. 방어할 시간도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방어는커녕 막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조차 하기 힘든 속도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통제 불능의 사태를 막기 위해 등판한 세력들입니다. 어떤 세력들이죠? 한쪽에는 그 인간의 뇌신경망을 그대로 닮은 초저전력 마이크로칩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로마의 교황이 있습니다. 약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예고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전 세계 권력 최상층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매일 막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내는 거죠. 바티칸의 종교 지도자부터 유럽 중앙은행의 금융가들, 그리고 영국의 국방 전략가들까지 다뤄볼 예정이잖아요. 네, 겉보기엔 전혀 교집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통제 불능의 속도로 진화하는 AI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떻게 자신들만의 무기를 빼들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오늘 하나하나 꿰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탐구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혹시 최근에 바티칸에서 나온 발표 보신 분 계신가요? 아, 그 뉴스 저도 봤습니다. 보통 교황청 뉴스라고 하면 종교계 이슈에 그치기 마련인데 이번엔 IT 업계 전체가 술렁였거든요. 네, 레오 14세 교황이 발표한 첫 번째 회칙 때문이잖아요. 분량만 무려 235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문서였죠. 맞아요. 제목이 위대한 인류라는 뜻의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입니다. 여기서 교황이 단순히 기술을 선하게 쓰자 이런 수준의 캠페인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AI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네, 내용이 꽤 강경하더라고요. AI가 지배, 배제, 죽음의 논리로부터 무장 해제되어야 한다고 아예 못을 박았죠. 이윤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고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진짜 묘하다고 느낀 건 그 발표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 부분 진짜 이례적이긴 했어요. 보통 이런 중대한 회칙은 추기경들이 대신 발표하는 게 수백 년 된 관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교관이 직접 연단에 섰거든요. 그만큼 이 사안의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무대 옆에 서 있던 인물이 완전 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엔스로픽의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올라가 교황과 나란히 섰거든요. 와, 엔스로픽 대표가 바티칸에 갔군요. 네, 여러분, 엔스로픽이 어떤 회사입니까? 미군이 자신들의 AI 기술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하려 하자 이걸 거부했고, 이로 인해서 현재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대규모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바로 그 기업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려 있는 소송이죠. 네, 저희는 물론 이 소송에 대해서 좌파나 우파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의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AI 기업의 대표가 다름 아닌 전 세계 14억 카톨릭 신자의 수장 옆에서 도덕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강렬합니다.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규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기업들이 겪어온 AI 규제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정치와 법의 영역이었거든요. 유럽연합의 AI 법안이나 한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혹은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관할권 다툼 같은 것들이죠. 아, 기존 규제 당국들의 싸움이네요. 맞아요. 이런 법적 규제는 기업 입장에서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법안을 수정하거나 훌륭한 변호인단을 꾸려서 빠져나가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을 내고 우회할 수 있는 이른바 계산 가능한 리스크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것부터 파헤쳐 볼까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 지금 상황이 반칙이 난무하는 난장판 축구 경기 같은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선수들은 교묘하게 심판 눈을 속이고 가끔 옐로우 카드를 받아도 경기는 뭐 어떻게든 굴러가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적힌 책을 들고 아예 다른 차원의 심판이 경기장 한가운데로 난입한 셈이네요. 왜 하필 AI 기업 대표가 교황 옆에 섰을까 했는데 이런 맥락이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도덕적 권위가 주는 압박감은 벌금 몇 푼이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교황의 회칙 자체에 당장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겠죠. 하지만 이것은 윤리적 정당성이라는 거대한 여론의 해이를 만들어냅니다. 아, 여론과 윤리적 압박이요? 네. 당장 이 기술을 개발하는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죽음과 배제의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을 심어주잖아요. 또 이 기업들의 수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글로벌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평판 리스크로 작용하죠.
그렇죠. 투자자들은 윤리적 문제에 아주 민감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제 법정에서 승소하는 걸 넘어서 전 세계 대중이라는 도덕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법망은 돈으로 피할 수 있어도 인류 보편의 도덕적 낙인은 지우기 어렵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러분, 교황이 경고한 이 지드래와 파괴의 논리라는 것이 단지 철학자들의 고상한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돈을 맡겨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실제로 뒤흔들고 있다는 게 다음 자료에서 아주 명확히 드러납니다. 유럽중앙은행 긴급소집령 사건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유럽중앙은행이 다급하게 은행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영국의 규제당국도 최근 몇 주 동안 똑같은 조치를 취했고요. 전 세계 3대 금융규제기관이 동시에 비상배를 울린 거네요. 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앞서 바티칸 무대에 섰던 그 기업 엔스로픽이 내놓은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라는 단 하나의 AI 모델 때문입니다. 아, 그 모델의 해킹 방어대회 기록 때문이군요. 네, 자료를 보면 이 모델이 전문가 수준의 해킹 방어 대회 과제 중 무려 73%를 통과했습니다. 업계 최초의 기록이죠. 정말 무시무시한 성과네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모질라 재단이 이 AI가 짚어낸 취약점들을 바탕으로 무려 271개의 패치를 포함한 파이어폭스 150 업데이트를 배포했을 정도입니다. AI가 알아서 결함을 그렇게 많이 찾아낸 거네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 AI가 알아서 시스템 취약점을 미리 척척 찾아내고 200개 넘게 패치까지 할 수 있게 해줬다면 이거 우리 입장에선 환호해야 할 일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죠. 완벽한 무결점 슈퍼 보안 요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은행들은 갑자기 패닉에 빠진 거죠? 보면 그게 바로 기술의 역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취약점을 찾아내는 능력 자체는 훌륭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능력이 발휘되는 속도에 있습니다. 속도요? 어느 정도로 빠른 건데요? 유럽중앙은행의 프랑크 엘더슨 부총재가 이 상황을 음악의 템포에 비유해서 경고했어요. 과거에 은행들이 취약점을 발견하고 느릿느릿 고치던 안단테 패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안단테라면 걷는 속도잖아요. 예, 이제는 프레스토, 즉 숨 막힐 듯 아주 빠른 속도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고 선언했죠. 아니 왜 하필 속도인 거죠? 방어벽을 더 두껍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격자들이 시스템의 패치를 역방향으로 뜯어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간이 단 30분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패치가 배포되면 해커들이 그게 어떤 구멍을 막은 건지 분석하는데 몇 주가 걸렸거든요. 아, 패치된 걸 보고 거꾸로 취약점을 알아내는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AI를 돌려서 단 30분 만에 그 구조를 파악해버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슈퍼 보안 요원 비유를 다시 가져오자면 이렇네요. 이 보안 요원이 우리 은행 금고 자물쇠의 아주 미세한 결함을 완벽하게 찾아내서 여기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경고해 준 것까진 좋았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이상적이죠. 그런데 그 결함을 설명하는 설계도의 복사본이 단 30분 만에 전 세계 모든 전문은행 강도들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어 버리는 상황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은행 직원들이 새 자물쇠를 주문해서 문에 달기도 전에 강도들이 먼저 금고 앞에 도착해버리는 거네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끔찍한 구조적 리스크인 속도의 비대칭성입니다. 속도의 비대칭성이요? AI가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무기로 전환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는데 은행 관료들이 회의하고 패치를 승인하고 전 세계 지점의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물리적인 대처 속도는 여전히 20세기 인간의 속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심지어 걔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건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 무시무시한 AI를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능력조차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뼈아픈 부분이죠. 자기가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이 뚫릴지 안 뚫릴지 검사하는 도구조차 남의 손, 그러니까 소수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 손에 전적으로 맡겨둔 채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규제 당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생사를 결정짓는 핵심 기술을 스스로 테스트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금융 시스템은 모래성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옵니다.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방어 속도가 도저히 AI의 공격을 따라갈 수가 없고 결국 생존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소수 AI 기업의 목을 매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다른 국가들은 이대로 굴복해야 할까요? 여기서 영국이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아예 소프트웨어 경쟁을 포기하고
하드웨어라는 판 자체를 뒤엎어서 물리적 주권을 쟁취하겠다고 나선 거죠. 맞습니다. 영국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기존 AI, 즉 GPU 기반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을 이길 수 없음을 아주 냉정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영국이 왜 전혀 다른 길로 가려는지 이해하려면 지금 주류 AI 경쟁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파급력이 정말 엄청나죠. 딥마인드의 알파프루프, 넥서스가 26년 된 수학 난제를 풀었고 일각에서는 일자리 종말 우려가 너무 과장되었다고 골드만삭스 CEO가 진화에 나서기도 했고요. 한국 부총리는 AI로 창출된 부가 대중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전방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가장 많은 돈을 써서 제일 큰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나라가 이기는 거 아니었나요? 이런 무식한 자본 싸움에서 영국은 손을 떼고 뉴로모픽 칩이라는 물고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인간의 뇌신경망을 모방한 칩으로 방향을 튼 거죠. 네, 뉴로모픽 칩이라니 이게 기존 GPU랑 정확히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차이를 이해하려면 기존의 GPU 방식을 자동차에 비유해보면 쉽습니다. 현재 AI를 학습시키는 GPU는 마치 빨간불에 멈춰선 자동차가 시동을 끄지 않고 계속 엔진을 공회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공회전이요? 계속 돌아간다는 뜻이군요. 네, 연산을 하던 안 하던 대기 상태에서도 어마어마한 전력을 끊임없이 소모하죠. 아, 그래서 데이터 센터 주변에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반면에 영국의 국부펀드가 지원하는 뉴로웨어 같은 대학 스핀아웃 기업들이 만드는 뉴로모픽 칩은 다릅니다. 이 칩은 인간 뇌의 스파이킹 신경망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거든요. 스파이킹이요? 그게 뇌세포랑 어떻게 비슷한가요? 우리 뇌세포는 24시간 내내 풀가동되지 않잖아요. 특정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만 딱 그 순간 해당 뉴런이 번쩍하고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죠. 아, 필요할 때만 작동한다. 이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회로가 작동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기존 칩의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인텔이나 IBM도 유사한 칩을 출하하기 시작했고요. 와, 평소에는 에너지를 0에 가깝게 유지하다가 필요할 때만 뇌세포가 스파크를 일으키듯 작동한다. 메커니즘을 듣고 나니 영국 정부가 왜 지난 4월에 무려 5억 파운드 규모의 국부 펀드를 출범시켰는지 퍼즐이 맞춰지네요. 네, 정부 부처 화이트홀에서는 이제 이 컴퓨팅 능력을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방 장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능력이 국방 장비가 된다는 게 신기한데요. 국가 안보의 개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만약 전쟁이나 테러로 국가 전력망이 파괴되거나 해적 케이블이 끊어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끔찍한 상황이네요. 기존의 군사 시스템이 미국 클라우드나 엄청난 전력을 먹는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고 있다면 전기가 끊기는 순간 아무리 뛰어난 슈퍼 AI를 가졌어도 그냥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는 현대 군대의 치명적인 한계죠. 아, 그래서 독자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군요. 외부 전력이나 타국 클라우드 접속 없이도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요? 영국의 전략은 브루트포스 같은 무식한 자본 싸움이 아니라 효율성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하드웨어 주권 확보인 겁니다. 정말 깊이 있는 전략이네요. 결국 바티칸의 단상에서 시작해서 유럽 중앙은행의 긴급회의를 거쳐 영국의 국방 전략까지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 모든 자료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AI라는 전례 없는 힘을 어떻게 통제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바티칸은 윤리적 경고로 통제하려 하고 유럽은행들은 30분 만에 뚫리는 금융방어벽 속에서 석도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영국은 아예 뇌를 닮은 칩에 국방의 미래를 걸면서 하드웨어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이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었길 바랍니다. 이 국제권 현상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약간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만약 영국의 뇌 모방형 칩이 미래의 표준이 되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AI가 바티칸이 요구하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갖춘 채로 세상의 모든 취약점을 찾아낸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단순한 도구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보다 빠르고 전력도 적게 쓰면서 심지어 윤리적인 새로운 글로벌 시민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 이번 심층 탐구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으셨길 바라며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